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행복 3원칙입니다. 먼저, 어떤 할 일이 있는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는 마음. 언뜻 들어보면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요. 막상 하나씩 내 생활에 대입을 해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원칙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칸트의 행복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결과보다는 찾아가는 과정에 더 의미를 둔 듯해서 그렇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재, 내일에 충실하면서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진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오늘 하루도 행복으로 가는 인생 여행 즐기고 계신 거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동대문구 아람한의원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김난희 원장님과 코골이와 후비루 증후군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보면 코골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또 특히 술을 좀 마신 날에 더 심해진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죠. 네. 저희 신랑도 안 골다가 요즘에 좀 피곤하다 싶으면 너무 심하게 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코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수면 중에 호흡 기류가 좁아진 목안, 즉 기도를 통과하면서 늘어진 여러 가지 목젖이라든지 아데노이드, 영구계 같은 그런 비대증이 생기면서 네. 지네끼리 목젖이나 뭐 아데노이드 그런 데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생기는 수면 잡음을 코골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4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네. 비만, 비염, 그리고 턱관절 장애, 아니면 이제 원래 선천적으로 혀 비대증. 그렇게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목구멍 안의 공간을 좁게 만드는 원인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비만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이 찌면 목 안의 공간도 좁아져요. 목에도 안까지 살이 찌는. 그렇죠. 슬프죠. 네. 그리고 횡격막이 살로,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하신 분들은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 제대로 산소 공급이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좁아진 공간을 이 호흡이, 그러니까 산소가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기들끼리 진동음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살을 먼저 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염을 들 수가 있는데요. 비염이 생기면 코 점막 안에 공간이 좁아져요. 코 점막이 염증 때문에 붓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공간이 좁아지면 우리가 코로 제대로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목젖도 늘어나고 목 안에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생깁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코골이가 이제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선천적으로 혀가 굉장히 크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이 목구멍 안이 좁아질 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혀나 편도 그런 데가 선천적으로 비대해져서 또 이렇게 코골이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구조적으로 턱관절, 턱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네. 내지는 아니면은 목이 짧고 좀 굵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안에 공간이 목구멍 안이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코골이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비염도 코골이와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비염이나 축농증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요. 코 안에 점막들이 많이 부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을 제대로 쉬어야 머리, 뇌로 또 폐로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전신 혈액순환이 돼서 면역력이 떨어지지가 않을 텐데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전신 면역력도 굉장히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더 자주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가 쉽고요. 네. 그리고 이 좁아진 콧구멍 때문에 제대로 호흡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을 벌려서 숨을 쉬게 되다 보니 목젖이 자꾸 늘어지고요. 그리고 이 아래 양옆에 목구멍 안에 보면 이 아래 양옆에 아데노이드 편도들이 있는데요. 네. 거기가 많이 붓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기도가 공간이 목구멍 안이 좁아져서 이 안에 진동이 더 잘 생기겠죠. 네. 우리가 코로 숨을 못 쉬면 입으로라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목구멍 안까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코골이뿐만 아니라 구강 코골이까지 유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도 숨을 못 쉬고 입으로도 숨을 못 쉬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 뭐냐면요. 호흡 정지 상태예요. 실제로 네. 호흡이 없다가 그렇죠. 되는 건가요? 숨을 제대로 네. 고르게 쉬어야 되는데 자면서 한 30에서 40초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지 않나요? 뇌세포가 많이 파괴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숨을 쉬는 이유 중에 코로 호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로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뇌 기능이 원활하게 잘 작동을 할 텐데 네. 한마디로 뇌세포가 영양 공급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뇌세포도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항상 두통이나 만성피로 내지는 건망증 이게 진행이 되면 치매도 더 잘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좀 안 좋은 되게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걸로 인해서 너무 코골이가 자주 빈번해지고 또 너무 심해지고 수면 무호흡증이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본인은 잘 잤다고 얘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옆에 사람도 못 자고요. 그리고 본인은 제대로 이 호흡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숙면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저산소증은 다양한 아까 심혈관계 질환까지 뭐 중풍, 치매나 오히려 이제 심장의 여러 가지 협심증, 부정맥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코골이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좀 고통받는 분들 중에 수술을 권유받고 실제 수술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수술이 네. 좀 있으면 좀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네. 어떤가요? 이제 크게 수술적인 요법과 비수술적인 요법이 있겠죠. 수술적인 요법은요, 크게 4가지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원인, 이제 코골이가 어디의 원인에서 비롯되냐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첫 번째가 비염 때문에 네. 비중격이 이 가운데 그 뼈 있죠. 네. 콧뼈가 휘어가지고 비염이 심해진 분들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과 함께 비강 내에 좁아진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늘어진 콧살을 제거하는 콧살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콧살도 띄어내고 이 흐트러진 그 코뼈도 잡아주기 때문에 코 안의 공간이 좀 넓어져서 코로 호흡이 되니까 이 목구멍 안의 공간이 좁아진 게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코골이가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아데노이드 제거술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안에, 그러니까 목구멍 안에 뭐 편도, 아데노이드 이런 데가 부어 있는 거를 살을 떼어내는 그런 제거술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혀가 원래 좀 비대증 크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설부를 부위 조직을 떼어내는 그런 수술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두경부 골격술이 있어요. 뭐 턱뼈가 많이 이제 작거나 틀어지거나 하면 이 두경부의 이 뼈 자체를 갖다가 조금 틀어진 거를 깎아내고 잡아가지고 맞춰주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너무 코골이가 심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너무 심해지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까봐 우선 당장 이제 좀 교정해주는 수술인데 아까 말한 대로 코뼈를 다듬고 콧살만 제거한다고 해서 비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언제고 또 재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수술적인 요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이게 목 안에도 살이 쪄서 목구멍이 좁아져서 그렇게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은 체중 감량을 이제 시켜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켜서 살을 빼게 해가지고 그게 교정을 해주거나 또 너무 심한 사람들은 똑바로 누우면 코도 막히고 더 목도 더 호흡을 하는데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옆으로 살짝 돌아 누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옆으로 좀 잠을 자면요. 한쪽 콧구멍은 좀 벌어져요. 그러면서 코로 좀 호흡이 되기 때문에 코골이가 조금 소리가 잠잠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 뭐 스테로이드나 항우울제를 코 속 점막에 좀 뿌려가지고 코 점막 부종을 좀 가라앉혀주는 약물요법도 있을 거고요. 또 구강 내 장치, 그러니까 양압기라 해서요. 이거를 좀 입을 덜 벌리고 숨을 쉬게끔 잠잘 때 입을 다물고 숨쉬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코골이를 좀 줄여주는 그런 이제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코골이가 심해지면 무호흡증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그러면 좀 더 안 좋고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코로 제대로 호흡을 못하니까 네. 뇌의 산소 공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이나 만성 피로감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집중력이 많이 낮에 피곤하면서도요 밤에 제대로 숙면을 못 취했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목 뒤 어깨가 늘 딱딱하게 굳어서 뭉쳐가지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수면장애, 불면증이 더 심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본인 코골이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깼다가 그 다음부터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뇌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혈관계 질환 및 중풍, 치매까지도 네. 더 확률이 높아지므로 코골이는 빨리 고쳐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코골이를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제가 이제 코골이의 원인으로 4가지를 들었는데요. 턱이 너무 비대하게 타고난다든지 원래부터 턱 관절이 조금 안 좋게 타고나는 사람들은 저희의 치료 대상은 아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뭐 수술요법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장치들을 통해서 본인이 좀 개선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의 치료 목표 대상은 비염과 비만입니다. 비만 때문에 이제 코골이가 심해졌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비만 치료를 해야 되죠. 크게 침 치료 그리고 약침요법 또 다이어트 한약이 있습니다. 네. 침을 통해서는요, 본인의 뭐 특히 복부 비만이 이제 심하신 분들이 코골이가 심한데요. 해당 부위에 이제 저희가 침을 놓고 또 전기분해 침을 걸어주어서 체지방을 분해시켜주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약물요법이라 해서요, 주사에게 체지방을 좀 녹여주고 그 다음에 기혈순환을 도와주면서 몸에 면역력까지 좀 올려주는 산삼 비만 약침이라는 게 있어요. 산삼. 네, 네. 비만 약침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지면 좀 기운도 좀 네. 떨어지는 것 같고 좀 더 피곤하고 의욕이 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약침 주사를 놔드리면 훨씬 기운도 난다고 하시고 덜 피곤해 하시면서 잘 끝까지 살이
적정 수준까지, 그러니까 본인 그 정상 체중까지 떨어질 때까지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약요법이 주 요법인데 식욕 억제를 해서 좀 식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과 함께 몸 안에 특히 장 속에 끼어있는 숙변이나 여러 가지 노폐물, 내장 지방을 체외로, 변으로 내보내게 하면서 노폐물 독소를 갖다가 해독시켜주는 해독요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비만이 때문에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저희가 비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해서 그거를 꾸준히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잘 치료 관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또 비염 때문에 코골이가 심해진 케이스에는 네. 원인 질환인 비염을 먼저 고쳐줘야겠죠. 네. 그래서 비염에도 크게 3가지 요법이 있는데,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역시 침 치료예요. 비염에 잘 효과가 좋다는 그런 혈자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혈자리를 저희가 침 자극을 통해서 기혈순환을 시켜주고요. 코 안과 또 호흡기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염증이 많이 빠지면서 코 점막의 부종을 많이 가라앉혀주기 때문에 코 안의 공간이 넓어지면 코로 숨을 쉬면요, 목으로 숨을 쉴 이유가 없어지기 네. 때문에 코골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 한의원은 또 배농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비염에 좋은 약물, 한약재죠. 한약재를 고아 만든 약물을 이용해서 이 코 점막에 흡수를 시켜서 도포를 시켜줍니다. 네. 그러니까 도포법 점막 치료죠. 그래서 그런 약물을 이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코와 부비동 안까지, 우리 얼굴뼈 안에 구멍이 있다고 했잖아요. 부비동 안에 이미 생긴 염증 부산물인 농, 코와 농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면서 이 머리에 차있는 압력이 너무 이게 농이 꽉 차 있으면 압이 차면요, 머리 두통이 더 되게 심해져요. 근데 이 압을 빼주면서 코로 잘 호흡이 되게끔 숨을 쉬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약물 치료, 외용 치료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본인 어떤 증상이나 비염을 앓고 있는, 비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콧물이 줄줄 나오는 혈관 운동이나 코가 꽉 막혀가지고 코안이 자꾸 마르고 건조해지는 비후성이라든지 뭐 축농증, 그런 여러 가지 비염에 맞춰서 네. 본인 체질 개선한 그런 한약 처방을 해줘서 본인의 호흡기계의 면역력을 같이 끌어올리면서 체질 개선을 도와주는 그런 한약까지 처방을 받으셔서 근본적으로 비염이 많이 좋아지면 저절로 코골이가 없어졌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보면 저희가 이제 치료를 쭉 진행을 하다 보면 1달, 2달 뒤에요, 보호자분이 같이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히려 보호자분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 감사할까요? 그럼 물어보면 본인이 사실은 말 못할 고민이 각방을 쓸까, 너무 코골이가 네, 심하셔서 남편분이, 네. 아내분이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본인이 불면증이 심해졌다고 하시면서 고통을 이제 배우자가 상처를 받을까봐 또 각방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영원히 못 돌아갈까봐, 같이 합방을 못할까봐 끙끙 앓았는데 비염이 나오면서 저절로 코골이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오히려 보호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배농 치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까봐 네. 한마디 더 좀 설명을 이제 덧붙여 드리자면, 배농 치료는 외용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염에 좋다는 한약재들이 있어요. 네. 신이라든지 새신이라든지 현계, 용교, 그런 이제 염증에 좋고 항염 효과가 있으면서 또 코 점막의 부종을 많이 가라앉혀주는 그런 약재들을 전탕시켜서 저희가 약물로 만든 거를요, 이 위생 면봉이나 말아진 이제 소독기에다가 솜을 잘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네. 거기에 약물을 흡수시켜서 코 점막에 흡수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 요법인데, 이게 열린 자연공, 우리가 콧구멍은 부비동이랑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자연공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 부비동까지도 염증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주면서 이 효과는요, 네. 일단 코 막힘을 많이, 그러니까 점막의 염증을 빠져주면서 코 부종을 가라앉혀주기 때문에 코 막힘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콧물이 안쪽에 고여있던 게 뜨거운 음식만 먹어도
찬 에어컨 바람만 쐬도 줄줄 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염증을 또 많이 빼내어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콧물이 나게 도와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압이 차게 되면 늘 두통이나 만성 피로가 심해지는데, 그리고 입으로 숨 쉬면서 구갈증, 입이 마르고 목 기관지가 나빠지는 증상까지도 이게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러면 뭐 코골이 방지를 위한 좀 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압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어떤 그 최근에 한 2달 전에 어떤 그 40대 후반인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본인 이제 독신으로 혼자 젊어서 그 서울에 이제 지방에서 시골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이제 서울에서 상경을 해서 혼자 사셨대요. 네. 그 이제 자취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본인이 코골이가 있는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아, 혼자 사시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지방에서 그 시골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같이 하루 저녁을 자고 가신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아침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너 때문에 어제 잠을 한숨을 못 잤다. 그래서 너가 한번 그 녹음을 해봐. 웃으면서 이제 그러고 간 거죠. 그 친구분은 참 남의 집에서 주무시겠어. 그렇죠. 네, 불평을.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된 거죠. 네. 본인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본인이 한번 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잠을 잤대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대요. 우리가 층간소음이 한 50데시벨 나오거든요. 네. 본인이 그 다음날 그런 무슨 어플이 있나 봐요. 그거를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정말 30, 40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어머. 층간소음 비슷한 데시벨까지 네.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본인은 평생토록 무슨 콧물, 코막힘, 뭐 비염 증상도 별로 크게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고, 네. 그리고 제가 딱 보기에도 비만도 아니셨거든요. 오히려 마른 체격이셨어요. 근데 왜 자기가 코골이가 이렇게 있느냐? 자기는 술도 안 먹고 그런데 왜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학적 검사나 검사 진단을 해보니까 턱관절도 없으셨고요, 뭐 혀의 비대증도 없으셨어요. 네. 그러면 비만도 아니죠, 턱관절도 아니죠, 혀 비대증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이 코 내시경을 통해서 혹시 코 점막이 얼마나 부어 있나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양쪽 코가 거의 다 붙어 있다시피 어머. 너무 심하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비염이 이렇게 심해진 줄은 모르고 그냥 지내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비염이라고 해서 꼭 매일매일 무슨 콧물 재채기 막 가렵고 막 코 막히고 그런 거를 자각증으로 느끼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다행인 거죠. 빨리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냥 가끔 어렸을 때 환절기 때만 살짝 재채기를 한다든지 그때 이제 좀 콧물이 나오고 그러고 마셨대요. 그러니까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비염인 줄 알고 비유성 비염이랑 이제 제가 진단을 내리고 그거에 맞게 처방을 받고 이제 침도 맞고 배농 치료를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1달 반 정도에 저한테 면담 요청해서 이제 상담을 진료를 해보는 과정 중에 본인이 요즘에 다시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해보면요, 거의 코골이 소리가 그러니까 새근새근하는 정도로 소리가 많이 줄었다고 하시면서 좋아했던 그런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분께 매일매일 혈자리 지압법을 알려드리면서 자기 전하고 그리고 아침에 막 눈을 떴을 때 침대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지압법을 알려드렸거든요. 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혈자리가 우리 비염이 좋은 혈자리예요. 결국에는요. 영향혈이라는 곳인데요. 네. 콧볼에 이렇게 안쪽에 보면 쑥 들어간 자리가 있죠. 양쪽에. 네. 콧볼 안쪽, 맨 안쪽에 거기를 꾹 누르면은 거기를 눌렀을 때 네. 꾹꾹 눌러 약간 아래쪽이에요. 약간 아래쪽. 네, 왼쪽. 그렇죠. 네. 콧볼 양 옆에 살짝 이 양쪽을 꾹꾹 눌렀을 때 네. 유난히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비염 내지 축농증을 좀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살짝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면은 일단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영양열자리인데 네. 거기를 꾹꾹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 30번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주먹을 좀 말아주시고 검지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네. 아래 이 아래 마사지를 한 30번씩 해주시는 거를 자기 전에 한번 그러면 잘 때 하면 자기 전에 하면 좋은 게요. 네. 이쪽 혈행이 좋아지면서 코가 꽉 막혔던 분들도 뻥 뚫려요. 코 점막에 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그러면서 코 막힌 게 좀 뚫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코로 호흡을 하면 코골이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 영향열자리, 영양혈. 예, 영향열. 그리고 또 인당혈이라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눈썹과 눈썹 정 가운데 코 안에 뿌리의 제일 네. 끝자락에서 눈썹과 눈썹 정 가운데 혈자리를 인당혈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네. 비염혈에 좋은데요. 특히 열이 많이 머리가 맨날 뜨거워지고 아. 두통이 심해지면서 코가 늘상 많이 쉽게 잘 붓고 막히는 분들은 이 인당혈이 전체적으로 열을 좀 가라앉혀 주면서 코막힘, 열성, 두통에 굉장히 좋은 혈자리예요. 네. 쉽죠?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꾹꾹 눌렀다 뗐다. 여기도 한 30번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합곡혈. 음. 합곡혈은 어디나 쓸 수 있습니다. 네. 체했을 때, 머리 아팠을 때, 비염 증상이 있어서 코 막혔을 때, 그럴 때, 그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할 때, 그럴 때 다 좋은 혈자리니까 마무리로 합곡열도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그분은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아. 네, 그걸로 코골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프로그램 상담 주시는 분들 중에 네.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네.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뭐가 목에 항상 걸린 느낌, 네. 가시도 아닌 것이 그래서 물을 삼켜도 잘 넘어가지도 않고 뱉어지지도 않고 이물감을 느끼는 것을 매핵기라고 합니다. 매핵기. 매핵기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비염이나 축농증이 심해져서 후비로 증후군이라 해서 네. 우리가 이 상악동, 그러니까 얼굴 뼈 안에 볼 쪽에 큰 구멍을 상악동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 비염, 염증의 노폐물인 농이 가득 차가지고 목구멍 안까지 연결돼서 목으로 자꾸 넘어가는 건 이제 후비로 증후군인데 그게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위산이 밑으로 아래로 장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만성 체기나 위가 안 좋아서 자꾸 역류가 돼가지고 식도 쪽으로 넘어가서 목에 뭐가 자꾸 걸리는 느낌인 역류성 식도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원인이 울화. 스트레스를 너무 오랫동안 받았든지 충격을 받아서 네. 우라가 생겨가지고 화가 차 있는 분들도 매기, 목이 건조해지면서 장기침이 나면서 늘 이물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임성아 아나운서님께서 설명드린 것 중에 후비루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네. 후비루 증후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만성적인 비염과 부비동염, 그러니까 축농증 때문에 코와 농이 이 코와 이 부비동에만 차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상악동은요 귀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럼 중이염이 되겠죠. 네. 아니면 이제 목으로 넘어가면 기관지염이나 심한 사람은 폐 농양까지 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폐에도 농이 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폐물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부비동에 차서 목으로 넘어가는 증상을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증상은 네. 기침가래, 뭐가 걸려서 그리고 탁 뱉어보면 찐득찐득한 농 같은 게 빠져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침가래나 네. 이걸로 인해서 특히 눕게 되면 뒤로 고개를 젖혀서 눕게 되면 이 농이 더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주로 밤에 잘 때 더 심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신경쇠약이나 불면증, 불안증이 생기신 분들도 많아요. 밤새도록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해져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흉통을 호소하거나 호흡곤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가수분들은요, 이게 늘 걸려 있으니까 어때요? 목소리 변형, 네. 그러니까 목이 자꾸 잠기고 가라앉고 하면서 기관지에 상처가, 그러니까 성대까지 상처가 나서 목소리 변형까지 생기신 분들도 많으세요. 네.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네. 이게 그러면 합병증, 뭐 또 다른 증후군을 낳기도 하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네. 아까도 제가 폐농양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합병증으로는 기관지 천식이 있습니다. 자꾸 기관지 점막, 기관지는 털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 가래가 끼고 건드리면서 간질간질 기침이 나오고 그러면서 원래 천식이 있거나 원래 비염이 있던 분들은 이 증상이 더 심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기도에서 이게 호흡을 하면은 우리가 뇌로도 산소 공급이 돼야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폐로 제대로 맑은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통로인 기도에서 이 호흡이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서 천식 증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지 천식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네. 원래 뭐 부모님 중에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비염이나 천식 같은 알러지 질환이 있으면 무려 50% 이상을 또 물려준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후천적인 게 환경적인 요인이 또 많이 좌우를 합니다. 네. 요즘같이 환경 오염이,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오염, 공기 자체가 오염이 돼 있거나 또 아니면은 이런 세균 바이러스, 우리 몸 자체가 면역성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을 갖다가 더 많이 우리가 겪고 있죠. 네. 더 노출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천식도 더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천식을 앓게 되면 가슴이 늘 답답하고요.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그러니까 뛰는 걸 잘 못해요. 숨이 차서. 그래서 숨이 차고 네. 기침, 그리고 옆에 사람이 들어봐도 숨소리가 시끄럽죠. 쌕쌕거리느라고. 그런 이제 기관지 천식을 이 후비루 증후군 때문에 기관지를 자꾸 자극해서 염증 부산물이 넘어가면서 자극을 하면서 천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기관지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기관지염증까지 가면은 물론 이제 기관지염도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감기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성으로 감염에 의해서 기침 가래가 드글드글 이제 끓을 수가 있지만 만성적인 원인으로는 아까 흡연, 대기 오염이 지속적으로 우리 기관지를 공격을 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기관지염까지 생기는데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가 좀 더 심해지면서요. 기침 후에 피가 섞인 가래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아까 폐 농양, 폐 사진을 찍어보면 하얗게 농이 차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후비루, 아까 비염, 또 축농증이 너무 만성적으로 심해져서 부비동에 결국에는 그 염증 찌꺼기인 농이 가득 차서 넘어가서 폐에도 농이 차 있는 경우가 있는데 폐렴 합병증으로 생기기도 해요. 폐렴도 결국에는 면역 질환이에요. 너무 피곤하고 못 먹고 못 자고 하면서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렴도 더 잘 생기는데 폐 조직 안에 고름주머니가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당연히, 근데 색깔이 좀 누렇게 진한 이제 염증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누런 가래가 나온다든지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고 객혈을 할 수가 있고요. 숨이 차면서 늘 피로하고 몸이 무겁고 곤태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에 너무 많이 심하게 넘어가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같이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식도까지 계속 이게 넘어가면 이 식도 점막을 또 자극을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서요. 가슴 통증이나 목에 이물감이 너무 심해지고 신트름이 나면서 속이 쓰리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후비루 증후군이 사실은 비염 여러 가지 증상 중에 고치기 어려운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본인이 그걸로 너무 심하면 뭔가 목에 이물감이 심하고 기침가래가 심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면 후비루 증후군을 기억을 해두셔서요. 의심이 되면 꼭
가까운 병원이나 한원에 내원하셔서 확인을 하셔서 빨리 고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뭐 평상시에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차나 네. 아니면 지압법이 이 후비로 증후군에도 따로 있나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기관지 후비루 증후군이 있으면 어때요? 비염이 또 축농증이 원인 질환도 같이 고쳐야 되겠지만 동시에 기관지가 이미 나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지나 폐 쪽에 도움되는 좋은 차를 평상시에 좀 해서 차로 마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관지에 좋은 한방차 중에 하나가 도라지 차가 있습니다. 도라지는 숨이 찬 것을 네. 이게 동의보감에 적혀 있어요. 숨이 찬 것을 치료하고 목구멍이 아픈 것을 낫게 한다. 그렇게 적혀 있을 정도로 결국에는 기관지에 좋은 차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 비타민 C나 리그난이나 사포닌 성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더 강화시켜주고 또 염증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후비루 증후군 때문에 기관지 염까지 의심이 되신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치료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도라지 차를 좀 활용을 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오미자 차도 좋아요. 네. 오미자에도 리그난 성분이 들어있어요. 리그난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에요. 동시에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을 갖다가 독소를 좀 몸 밖으로 좀 배출시켜주는,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면역력도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좋고요. 아까 제가 오미자는 입이 마를 때, 네. 구갈증에, 그리고 몸에 열이 조금 자꾸 울울하게 올라왔을 때, 피곤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오미자차를 좀 즐겨 드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기관지의 성약, 좀 비싸지만 고급 약재인 맹문동차를 또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맹문동은 정말 좋아요. 머리를 맑게 해주고 집중력도 좋게 해주고요. 또 심장을 안정시켜줘서 정신을 맑게 해줄 뿐더러 폐와 기관지 둘 다 네. 호흡기에 되게 좋기 때문에 맹문동 차를 드셔서 원기 회복까지 같이 효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혈자리 물어보셨는데요. 혈자리에 특히 기관지에 좋은 그런 그 혈자리 중에 하나가 목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게 목구멍 안쪽에 이렇게 꾹 누르면은 좀 네. 아프죠. 네. 아픈데요? 네. 여기도 굉장히 스토리라는 혈자리인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전중혈이라 해서요. 네. 우리가 이 가슴, 근데 꼭 혈자리라기보다도요. 가슴 이 늑골 있죠. 네. 늑골 말고 이 흉골을 따라서 이렇게 자꾸 마사지를 해주면요. 풀어주면요. 네. 가슴이 이렇게 혈행이 좋아져서요. 이쪽 부근에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줘요. 그래서 이런 수돌이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미세먼지에 좋은 혈자리 중에 풍지와 풍부 혈자리, 목뼈를 따라서 네, 머리 뒤쪽. 뒷골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움푹 들어간 혈자리를 네. 꾹꾹 눌러주면 기관지에도 좋고 또 머리 혈행에도 좋기 때문에 그런 혈자리들을 좀 지압을 평소에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골이와 후비루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코골이와 후비루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유근피입니다. 유근피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유근피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유금피가 뭐냐면요. 느릅나무 아시죠? 아, 네. 이 참 느릅나무의 줄기나 뿌리의 껍질을 그 유금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방에서는 주로 염증을 갖다가 이게 항염 작용이 있고요. 또 부은 증상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약재로 예전부터 많이 쓰여 왔는데요. 약재로 쓰이는 유금피를 잘 관찰하면 약간 붉은빛을 띠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두께가 조금 두꺼울수록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약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유금피는 호흡기 질환을 갖다가 많이 치료해주는 약재로 많이 쓰이거든요. 유금피를 이 줄기 껍질을 갖다가 들고서요, 톡 분질러 보거나 아니면 물에 담궈 놓으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유금피가 별명이 있어요. 코나무라고도 하거든요. 코나무. 코처럼 질쭉하게.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독 분질러 보면은 찐득찐득한 액이 나오는데 바로 그 점액질이 약 성분이죠. 그래서 이 점액질은요, 이 우리 점막을 위장이라든지 아니면 코 이런 점막들을 갖다가 이게 보호를 해주고요, 촉촉하게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주로 비염이라든지 기관지염, 천식 이런 그런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에 많이 쓰이는데 네. 특히 알레르기, 특히 봄, 가을에 환절기 때만 되면 막 건조해지고 간질간질하고 막 재채기 나오는 그런 알러지 비염에 특히 코하고 목을 갖다가 많이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그리고 또 하나 코가 안에 많이 차 있을 때 콧물을 갖다가 밖으로 또 많이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많이 간질간질 아프거나 또 기침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코 점막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조금만 먼지만 들어가도 재채기를 하면서 콧물이 많이 쏟아지는 분들에게 이 유금피가 좋고 코막힘에 이제 숨을 잘 못 쉬겠다는 분들도 유금피를 차로 해서 달여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그러면 호흡기 질환에도 좋으면 오늘 강의 주제였던 코골이나 네. 후비루 증후군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네. 유금피는요, 특히 비염 한약에 많이 또 저희가 처방돼서 많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염이 생기면 일단 코 점막이 많이 부어요. 염증 때문에 코 속에 혈관이 많이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붓는데 이 유금피를 활용을 해서 이제 차로 마시게 되면 코 막힘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성분이 그 끈적끈적한 데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호흡기 쪽, 목 안이나 아니면 코 점막, 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점막들은 촉촉할수록 좋아요. 마르고 건조할수록 먼지 같은 게 더 많이 점막을 자극을 해서 더 붓고 이런 알러지 증상이 재채기라든지 뭐 눈 가려움증이나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또 더 점막이 자극이 되니까 더 잘 붓게 되겠죠. 네. 근데 유금피는 점막을 보호를 해주고 촉촉하게 하기 때문에 비염이라든지 축농증에 특히 더 많이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근피 오늘 강의 주제였던 또 코골이나 아니면 뭐 후비루 증후군 네. 같은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유근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방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네, 안녕하세요.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71이고요. 네. 나이는 이제 33살 됐고, 몸무게는 65kg 정도 돼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김난희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가장 불편한 증상과 그리고 저한테 듣고 싶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계속 비염이 있어가지고, 네. 병원을 다니긴 했는데, 계속 더 약해지지는 않고, 심해지면서 자기 전에 숨이 조금 잘 안 쉬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증상이 올 때가 있어요. 네. 심할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코가 찡한 느낌을 가다가 네. 이렇게 막 눈물 날 정도로 찡할 때가 있고. 매운 그러다 느낌처럼 보니- 드시는 거죠? 찡하다는 게 맵다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코가? 코가 쪼이면서 이렇게 통증이 유발이 되더라고요, 잠깐씩. 네. 그러면 이제 눈물이 날 정도로 찡해서 네. 아파가지고 네네. 길 가다가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고, 보통은 자기 전에 코가 많이 막히는 게 생겨서 자기 전에 좀 잠들 때 좀 불편함을 느끼면서 잠을 청해서 잠도 푹 못 자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목소리도 많이 뭐 가라앉는 목소리인가 목소리가 조금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혹시 네, 제가 네. 혹시 후비로 증후군이라 해서 그 네. 목 뒤로 자꾸 코가 넘어가는 증상도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네. 가래도 끓고 자꾸 이제 코를 이제 목으로 넘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오늘 강의 주제가 후비루 증후군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염이 너무 만성적으로 오래되면 콧물은 하루에 사람이 2리터씩 생성을 해요, 코에서. 근데 그 중에 1리터는 우리 얼굴과 내 뼈에 흡수가 되지만 1리터는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밖으로 하루 종일 또 내뿜어야 되거든요. 근데 코에 염증이 너무 오래돼 버리면 코 안이 마르고 건조해지면서 콧물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고 코가 더 막히면서 그 남은 콧물이 부비동 안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차 있다가 목구멍으로 계속 넘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가요. 코가 마르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코 안이 점막이 건조하면 점점 비염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밖에 있는 세균, 먼지 같은 게 이게 코 점막이 촉촉해야 이걸 걸러줄 텐데 밖으로 다시 빼낼 텐데 그러질 못하고 호흡기 쪽으로 안쪽으로 더 염증이 더 심해져 버리겠죠. 그래서 목까지 거기다가 우리가 사람이 밤에도 코막힘이 심하거든요, 원래가.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는 활동하고 혈액순환도 좀 되고 활동하느라고 그러면서 코가 조금 덜 막혀요. 근데 밤에는 이제 가만히 안 움직이면서 혈행이 조금 혈액순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모든 허열, 그러니까 몸의 열증은 밤에도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가 더 붓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처럼 코로 제대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입이 마르게 되고 입에 침이 마르게 되면서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더 증식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호흡기, 기관지염도 더 심해지고 입냄새가 되게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건조하지 않게 항상 입에는 항상 립밤, 립글로스 같은 거 발라서 촉촉하게 유지하시고 코 속에도 항상 이렇게 코에 좋은 프로폴리스 크림 같은 걸 이용해서요. 살짝 코 입구에도 좀 발라주시고 하면서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미세먼지가 많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할 때는 건조하지 않게 마스크를 꼭 쓰세요.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코가 좀 덜 건조해지거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혈자리 중에 영양혈자리를 그러니까 코 볼 안쪽에 꾹꾹 눌러주세요. 코 주변을. 거기를 자꾸 눌러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코가 막혔다가도 좀 이렇게 트이면서 코로 숨쉬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기관지가 안 좋아지고 후비루, 농이 찼다가 넘어가고 찼다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은
저희 뭐 한원에 오셔서 배농 치료를 하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식염수를 이용해서 뜨뜻하게 해가지고 코 속에 잠겨 있는 좀 차 있는 농을 좀 밖으로 빼주는 그런 요법도 같이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혹시 코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네, 너무 그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코로 본인이 한쪽씩 막아서 숨이 좀 이렇게 쉬어진 날은 콧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한쪽 코로 그 세정제를 집어내서 식염수를 집어넣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코를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코를 흥흥 해봤는데 꽉 막혀 있으면요. 그게 한쪽 코로 들어가겠다가 다른 코로 나와줘야 되는데 코가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저 안에 차 있던 농들이 귀로 들어가면 중이염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는 이비인후과 가서 코가 얼마나 부어있나 체크를 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한쪽씩 코를 막아서 코로 숨이 쉬어지나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애청자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장동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